예, 오늘 이런 뜻깊은 곳에 제가 초빙돼서 그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또 우리 김병관 장군님, 정말 참석하신 또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 이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했던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에 이제 수감돼 가지고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저희 조부가 이제 노동당의 핵심 간부로 계셨는데 김일성, 김정일 후계 구도로 갈 때 그게 이제 봉건주의다고 한마디 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숙청이 됐고, 할아버지는 뭐 지금도 완전히 뭐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저희 가족이 그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한 10년간 제가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체제의 가장 밑바닥, 가장 열악한, 그러니까 히틀러의 아우슈비츠하고 유사한, 또 이제 스탈린의 그 강제 수용소, 모택동의 라오가이 수용소와 같은 이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정치범 수용소의 그 실제 체험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논리나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살아봤고 행동해봤고, 또 북한 체제에서 저희 또래 20대 청년들과 함께 반김정일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운동까지 해봤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라디오를 저희가 저희 동료들과 함께 청취를 하면서 매일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고, 한국 노래를 그 당시 한 200곡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북한 우리 또래 애들한테 뿌리는, 그러니까 자생적인 북한의 그런 반체제죠. 그걸 하다가 이제 북한 전 보위부에 이제 추격을 받아가지고 한 20-30명이 탈북을 시도했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친구 안혁 씨라고 하는 친구 2명만 이제 살아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이제 저희가 폭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체가 이제 전 세계에 확산이 됐고, 이제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COI 보고서가 나왔고요. 미국 의회에서 저희가 중원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그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전 세계에 확산이 됐는데, 그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북한 인권법을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인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인권법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내팽개친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뭐 북한의 인권에 분노를 느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에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그 상황이나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나 다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지구상에 저런 나라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외면하는 자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간첩이니 빨갱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뭐 저희 경험에 의한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를 통해서 인권 문제 확산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이제 북한 내부와 접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캐서 이제 보도도 했고, 제가 한 10건의 특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저를 죽이려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 사회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생긴 건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이제 제가 뭐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진보 진영은 북한의 통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100%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아산시에 뭐 홍보 특사로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뭐 아주 구구적인 사람이 뭐 거기 뭐 홍보대사가 됐다고 막 비난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구구적인 말은 한 적이 없고 그냥 제가 경험과 정보에 의해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92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양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반체제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그 임수경이까지도 저는 북한에 미친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하고 저희가 이제 손을 잡고 북한 민주화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와가지고 그 한양대학교 임종석이랑 이제 그 몇 명 있었어요, 그때 그 한청년 지도부들. 걔네 만나러 저희가 갔는데 얘네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민족 반역자라고 막 저를 욕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그래서 나는 북한의 내 부모, 형제, 친구들, 그 고향 땅을 내가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예? 북한의 김씨 왕조라고 하는 저 포갑 정권은 나는 내 조국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걸 버리고 왔지. 나는 우리 조국을 내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민족을 반역한 적이 없다. 응? 근데 내가 주장하는 민족의 주체는 북한 정권인 것 같은데, 응? 너네 당장 북한에 가라네 그랬어. 응? 당장 가라고. 응? 그래서 그때 무지하게 싸웠으면 되더라고. 우리는 소수였고 얘네들이 그냥 거의 막 이지미 하다시피 막 그냥 막 하는데, 야, 이게 북한의 대남 연락부가 일을 엄청나게 했구나. 한국의 대학가를 장악을 해가지고 애들이 북한에 미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북한의 동지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뭐 하는 뭐 천금 주고 바꿀 수 없는 동지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김일성 우상 숭배한 그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이 노래를 애들이 데모하면서 막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야, 너네 이 노래 이거 왜 부르냐 여기서? 어? 대한민국의 민주화하고 이 노래가 무슨 상관이냐니까 애들이 뭐 좋은 노래야. 이게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미친놈도 이거 뭐 욕을 했더니 애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거기서. 내가 배운 노래. 그러니까 애들이 할 말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 주사파에 있는 애들이 통전부에 다 매수가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충성맹세 다 쓰고, 응? 그 충성맹세 모든 기록은 북한의 대남 간첩 연락소가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전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제 뭐 전향해가지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북한 정보기관이 너 옛날에 이거 하지 않았냐? 하면 그 개망신 나가는 거죠. 응? 그래서 김용환 씨를 포함한 전향한 일부는 전향했기 때문에 북한을 비판하지만 그 외의 모든 세력들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의 인권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예?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예?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그냥 북한의 똥개 집단이다, 이것들은. 예? 진보가 아닌 거죠, 이게 완전히 이거는. 예? 썩었죠, 완전히 썩었죠. 예? 어떻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진보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죠.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강제 복송 탈북자 2명,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강제 복송 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이 북한에 자기가 원치 않는데 돌려보내질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이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이 청와대 이 나쁜 인간들이 보냈다고 하는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2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16명을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우리도 국가기관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랑 이제 뭐 해가지고 국정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길래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떻게 그 쪽배만한 요만한 배에 19명이 탈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어떻게 16명을 죽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 내가 나오게 되면 내 돈 다 주겠다고 내가 진짜로. 예? 그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살인 기기가 와도 못 죽입니다 이게. 예? 더군다나 배 타는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 다 억세이기 때문에 그 어부끼리 사람 한 명 죽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2명이 16명을 그 좁은 배에서 다 죽일 수가 있냐.
나중에 쭉 알아보니까 그 살인했다고 하는 그 함경북도 김책 씨의 주민들을 통해서 쭉 알아보니까 16명을 살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거짓말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거짓말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됐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덮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좌파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두 청년에게 살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저들이 살인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저게 왜 살인자냐? 그 증거가 있냐? 거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거기 증거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정원 이 담당했던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자백이라는 거를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대요. 그런데 국정원 조사에서 조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공 영의점이 있냐, 얘가 간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정보, 네 번째가 이제 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 매뉴얼대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일날에 너는 살인자라고 규정을 하고 다음날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북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영의점도 밝히지도 않고 너는 살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사했고 누가 그런 프레임을 씌웠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 증거가 있다 뭐 주장했다고 하니까 이걸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후원도 잘 안 되고 제가 뭐 그렇습니다. 이걸 뭐 투쟁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럿이 모아가지고 이 사건을 반드시 저는 밝히려고 합니다. 이게 밝혀지면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엄청난 반역 행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